이번 시간은 식물과 물, 염생식물, 염생식물의 종류, 염생식물의 기능.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 결국 보면 주된 것은 선생님들한테 염생식물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서서 먼저 적어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다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듯이 이 식물도 전략이 있는데 공통된 전략은 바로 식물은 세 가지 팩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햇빛이요. 햇빛을 못 받는 건 정말 못 견뎌 합니다. 두 번째는 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기인데 이 공기는 때에 따라서 좀 달라요. 때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식물 부분은 공기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만 아닌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물속에다 뿌리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땅속에다 뿌리를 내릴 경우는 물속은 정말 공기가 없어요. 뭐 100만 분의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만 분의 10밖에 안 돼요. 이 공기 중에는 자그마치 100분의 21 정도가 있는데 물속에는 100만 분의 10 정도밖에 없으니까 정말 물속에는 산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속도 그런 공기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 땅속도 찰흙이라나 뭐라나 너무 진흙 땅 같은 데 가보면 공기가 못 들어가요. 물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데는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뿌리가 숨 못 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곳에는 상당히 공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거기에 맞는 것만큼 결국은 식물은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또 뭐 너무 강하다라고 하면 강한데 오래 살다 보면 강한데 맞게끔 되지만 처음부터 강한 데로 가면 타 죽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던 적절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어떤 환경에 노출됐을 때 가장 편하게 잘 사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힘이 좀 들죠. 그래서 일단 물이 많은 것일수록 좋지만 이 많을수록 좋다는 물이 많다라는 건 결국 침수와 같이 됩니다. 이게 침수가 되면 결국 물은 많아서 좋지만 공기가 없어서 숨을 못 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어떤 것들은 침수되면은 거기다 가서 밑에서 술을 만드는 식물도 있어요. 물론 양은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이유가 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산소가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딱 돼서 그냥 끝나는데 거기다 최종 산물도 만들어내는데 산소가 없으니까 뚝 잘라 쓴 겁니다. 뚝 잘라 쓰다 보니까 뚝 잘라 쓰고 남으면 잘못하면 그것이 알코올이 돼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식물도 있습니다. 조금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걸 만든다는 자체가 이미 산소가 없어서 죽을 때쯤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만들었겠어요? 걔는 술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살라고 그냥 바리작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끝까지 그냥 자 그리고 이제 빛의 경우에는 빛이 많은 거 좋습니다. 근데 빛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 너무 빛하고 열하고는 경우에 따라 같이 갑니다. 즉 햇빛이 받는 정도가 곧 몸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 이게요. 햇빛이라고 치면. 물론 이제 극지역에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으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럼 체온이 올라가면 특히 식물의 경우는 빛 받은 것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도를 내려면 할 수 없이 물을 내보내야 되는데 물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뜨끈뜨끈해서 삶아주거나 물 조금 내보내서 주거나 뭐 그냥 어느 거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살도 파리동.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빛이 많은 게 좋지만 너무 과다하면 빛 때문에 오는 체온이 올라가고 그것을 또 내리려면 할 수 없이 땀을 내서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식물은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식물의 잎에서 물기가 나가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증산작용 시 열을 뺏어가니까 좀 시원하게 느껴져서 저기를 내보내죠. 그러나 이 순간에도 식물은 물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물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목마르면 어느 때는 물을 마실 수 있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지만 식물은
정말 물이 양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 나무를 여기에 뒤에 가면 뭐 플라타너스 그 나무가 이렇게 굵은 놈 있는 걸 다 베었다고 치면은 실제 살아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5mm도 안 돼요. 여기는 나머지 이것은 전부 다가 극단적으로 보면 파서 다 긁어서 떼도 돼요. 그럼 남겨둬도 서 있는 것만 유지된다면 그냥 삽니다. 살아있는 부분은 바로 요 가장자리는 5mm밖에 안 되는 거죠.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 있죠. 까보면 그 껍질 그것만 정해요. 그리고 더 까보면 이게 물이 있어서 미끌미끌해요. 그 물이 있어 미끌미끌한 데가 거기 물관부인데 거기까지가 저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나무가 식물이 물이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그걸 보면 저기 양분이 내려가는 구멍은 여기 있고 물이 내려가는 구멍은 더 안쪽에다 집어넣었어요. 요 안에다가. 그래서 상처가 나면 양분은 내려가는 통로는 단절이 돼서 더 이상 이동이 안 되지만 물 올리락 내는 거는 그래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이렇게 했겠느냐? 밥 먹는 것보다는 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항상 물에 대한 보호를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을 가급적이 안쪽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저께도 어느 산을 가봤더니만, 나쁜 사람인데요. 고르쇠나무 물 빼먹는 건 뭐 일반적인 예죠. 물박달나무에서도 물을 빼먹더라고요. 이렇게 딱 꽂아갖고, 쫙 해서, 1.8리터짜리 PET 물병에다 딱 담고 있는데, 물박달나무가 조금 물을 좀 많이 흡수하는 것 같아요, 그는. 꽂아갖고 물 빼먹고 있더라고. 식물이 물이 없으면 죽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누가 했는지 또 좀 그랬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식물은 물에 대한 경제는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걔는 안 커도 좋아. 물만 안 뺏기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데 크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식물이 대표적으로 다 그런 모습을 잘 나타내 주지만 지금 있는 어느 식물도 결국은 물에 대한 경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 그다음에 빛,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공기, 이 세 가지가 한데 조합이 됐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결국은 식물이 자라는 것이 됩니다. 아니 어떤 때 보니까는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전혀 안 계시는데 과거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 딱 그래, 저 나무에 쓰잘데기 없는 나무만 있는데 저걸 수정갱신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하면 어떻겠냐? 뭐 밤나무를 하든 뭐 유질수다. 나는 그 선생님이 나보다 연로하셨기 때문에 더 거기다 말을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 가만히 있긴 했는데 참 답답하다. 거기에는 요만한 소나무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 큰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소나무, 요만한 짝달막한 소나무 빼고 거기다 밤나무를 심으면 밤이라도 따먹는다는 거예요. 밤나무 거기 심어서 밤에 달릴까요? 안 달려요. 쭉쭉이 요만큼 달리다 말아. 끝나, 그건. 밤도 이만큼 키우려면 걸음 주고 다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두고 나서 밤이 이만큼 크다? 그렇지 않아요. 다 그만큼 공들이고 걸음 주고 다 한 결과이지. 자연에서 그렇게 그냥 쉽게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퍼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밤나무 심지 말고, 더 좋은 것은 다 깎아내리고 골프장 짓는 게 더 좋습니다. 돈으로다 보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게요. 밤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 다른 개체들은 그냥 적당히 좀 약간 들떨어져서, 못나서,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식물은 정직합니다. 큰 그 자체가 적어도 지금의 환경에 대해서 얘가 못 큰 이유가 충분히 뭐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태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왜 얘가 못 컸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느 때라도 가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길른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생태학이에요.
그래서 뭐 환경 보존하는 건 다 차후 문제고, 생태학이라고 하면 생물이 살아가는데 왜 저런 저런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그 과학적으로 해석을 내리는 것이 바로 생태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오늘 조금 늦게 오신 선생님들은 왜 늦게 오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녀 얼른 보내고 또 지체 정리하시는 분들이 좀 늦으실 수 있죠.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 또 뭐 늦게까지 일하셨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식물이지 식물 좀 재미없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지. 가정 가서 진짜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기분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하다 보면 뭔가 답이 다 있어요. 어느 하나하나 행동도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고 저기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것은 없습니다. 두 분이서 대화 나누고 하는데도 전부 다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보다 제가 더 먼저 아는 이게 하나 있는데 대학생들 그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거, 애인하는 거 딱 쳐다보나 뒤에서 가는 모습 딱 쳐다보면 아직은 전이구만. 이제 뭐가 시작됐구만. 아주 왔다가 둘이 뭐 손 잡고 하든 안 잡고 하든 여기 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저기가 딱 보면 뒷모습만 보면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너네가 사귀냐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팔팔 뛰는데 거짓말 하지 마. 왜 내 눈을 속이려고 그러냐.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뭐 대학생들 연애하는 거 뭐 그냥 답 안 사고 괜찮으니까 뭐 종종 있는 거니까 그거 갖고 저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직 저기는 아니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뭔가 답이 나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걸 해석하는 것이 생태학인데 이제 저는 아직도 그걸 잘 못하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은 습지 식물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잠깐만요. 여기다. 요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에서 나온 자료나, 선생님들 여기 있는 거 보면 뭔가 많이 본 그림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려낸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는 바로 뭐냐. 습지라든지 이런 데서 사는 식물은 어느 정도 공통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게 많이 산속에 있는 식물들은 엄청 다양한 데 비해서 물속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왜 다양하지 못하냐. 거기는 엄청 큰 하나의 재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살면 좋은 점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풍부해. 또 하나, 이 근처는 다른 것이 못 살다 보니까 햇빛을 이걸 가리는 것들이 없어요. 연못가장자리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것이 바로 뿌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숨을 쉬는 그 부분이 저는 물로 채워져 있어서 공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로 쭉 여기까지 공기를 실어다 날릴 구멍이 있는 그런 재주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사는 것들은 전부 다 연근이라든지 이거 다 뭐 여기 뭐 갈대도 그렇고 부들은 좀 덜하지만서도 부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것들의 지하 부분을 딱 잘라보면 구멍이 전부 다 뻥뻥 뚫려져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여기부터 공기가 들어간 겁니다. 잎부터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쫙 들어가서 이게. 그럼 토란도 구멍 많잖아요. 그 토란은 모래 땅에다 심으면 안 돼요. 진흙 땅에다 물 많은 데다 심어야지 토란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 부분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 진흙 땅을 좋아해. 물이 좋아요. 물이 좋아서 물에 타는데. 그러다 보니까 토란 줄기라고 하는 것은 엽병인데 그것도 보면 구멍이 벙벙벙벙벙 뚫려서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그런 재주, 적어도 잎에서부터 뿌리까지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질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것들만이 여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재주 하나 딱 가졌으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물 많지, 빛 많지, 잘 살지는 못하지만, 사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꼭 잘 살아갖고서 다른 동물한테 뜯어먹힐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차후 문제니까, 차라리 적당히나 살아가는 것이, 잘 자라는 것만이 꼭 저기 한 건 능사는 아닙니다. 잘 자라면 잘 자라는 것만큼 빨리 또 죽을 수가 있어요. 번식 속도가 빠른 것만큼 또 멸망 속도도 똑같게 빠릅니다. 그래서
그 말이야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3대가 흥하면 3대가 망한다고. 뭐 어쨌든 외국 같은 데는 서서히 부를 축적하는 사람은 계속 부자인데 우리나라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음 세대가 다 뭐 이거 빠진고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말아먹고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식물도 한 번창 확 뻗어나가는 건 확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이렇게 딱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부들, 이제 여기 있는 것은 흑삼능, 이것은 줄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기 가면 이렇게 또랑가 같은 데 가면 가장자리 나도 얘도 또 자르면 푹 하면 그렇게 돼요. 어렸을 때는 좀 뽑아 먹으면 다른 건 아니고 약간 들쩍지가 뭐 그래서 연한 것은 먹기도 합니다. 이것이 벼하고 상당히 가까운 부류죠, 이놈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지타리아, 이게 이제 보풀 뭐 이런 것들. 꽃은 참 예뻐요. 아주 노련한 보풀 이렇게 이파리가 쫙 귀가 쫙 많이 째겨지는 놈도 있고 좀 널쩍한 놈, 하나는 보풀이고 하나는 버풀인데 아주 꽃이 하얀 것이 참 이뻐요. 근데 생식물들 꽃이 상당히 이쁩니다. 뭐 이건 저 물에 참 말즘 같은 놈이고 이건 수련. 아예 그것은 이제 차라는 거 이거 말춤. 아니면 이거 말은 말춤 같은 것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차축조식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수생식물들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뿌리에 어떤 저기를 통기 조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건 어디다 가서 출제를 잠깐 했던 걸 갖다가 또 그리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리기가 싫은 게 아니라 이걸 정리를 잘 못해서 컴퓨터에다 지워내고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컴퓨터 세대가 아니에요. 죄송하긴 하지만 그러다가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습지식물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물속에 잠기면 될 겁니다. 이건 아마 뭐 보풀 쪽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부들, 갈대, 뭐 이렇게 수련 이렇게 되는데, 요건 동동동동 뜨는 식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대부분의 줄기가 공기 중에 나와 있고 줄기의 일부나 뿌리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 물속이나 아니면 물 다음에 토양 속에 잠겨져 있는 이런 걸 갖다 정수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박하다는 의미에서 물에 꼿꼿이 서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아요. 요거랑 같이. 여기서 어쨌든 잎에서 공기가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데까지 다 이렇게 갖다 추춥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도 역시 통이 조직이 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런 놈이요. 수련 같은 건데 수련은 대표적이고 가시연 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뿌리가 여기에 대충 박혀 있어요. 뭐 콱 박혀 있는 거 아니고 떠나려 가지 않을 정도만큼 해서 그 정도 심하게 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잎의 앞면에 공기하고 접한 면에서 구멍이 있어서 그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쭉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다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련은 물이 높아지면 이렇게 쓰고, 그죠? 이게 엿병이. 물이 빠지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탁 빠지면 땅에 털부성이 있어요. 그래도 살아요. 그냥. 뭐 여기서 물만 좀 요거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기만 있으면. 근데 우리나라 저수지가 5월 달에 마르기 시작하면 참 피곤해 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저수지가 마른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들이 멸종위기종 식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연이라든지 저 안에 있는 건 순채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인 시기에 저수지가 마르면 끝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여기서 또 공기를 여기다 보내줘요. 그래서 뿌리가 하는 것을 뿌리가 쓰는 산소를 여기서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이파리만 물에 뜬다고 해서
부엽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에 이렇게 딱 저기서 대부분은 공기 중에 노출되고 일부의 줄기의 일부와 지하부가 물 속에 혹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정수식물. 그리고 이파리만 동동 뜨고 나머지 뿌리 부분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이런 것보다 부엽식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처럼 개구리밥이라든지 생이가래, 무록잠. 무록잠은 죄송합니다. 불애옥잠. 이런 것들은 전체가 동동동동동 뜨는 식물입니다. 이거서 사람 표현에 따라서 좀 다른데 부수식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에 뜬다. 아니면 또 부유식물이라고 하는데 부유식물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부유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글쎄 그 용어가 이파리가 여기 뜬 것은 부유냐. 근데 여기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런 데 있는 것도 부유물이라고 불러요. 이거 부수라고 안 불러. 물 표면보다 위에 있으면 부수라는 의미가 되게 드는 것 같은데 부유는 여기 있어도 부유, 여기도 부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 속에도 떠 있는 식물이 부유라고 친다면 부유식물은 좀 잘못된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데서는 그냥 이거 다 합쳐서 그냥 부유식물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부유. 그래서 아니면 부수식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들은 뿌리라고 한 것이 별로 저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닿는 데서는 물 흡수하면 돼요. 거기서 그냥 다 뿌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기염류 같은 거는 일부 흡수하고 또 하나는 아직 그냥, 물론 무기염류를 흡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바람에 물이 탁 치잖아요. 그럼 얘가 재수는 게 폭 넘어가. 그럼 뒤집혀지면 끝이야, 얘는. 개구리밥 같은 건 이렇게 되는데 바람 불러서 물살이 딱 되다가 픽 넘어가면 끝입니다, 이건. 안 넘어가게 하려면 지주가 있어야 돼. 이게 있으면 좀 덜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뿌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물 흡수, 이런 것 등등은 어차피 물 위에 떠 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흡수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여기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여기서 있는 공기가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엄청나게 눈에 딱 보일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통기 조직이 없어도 공기구멍이 없어도 그냥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얘는 불쌍한 게 하나 있어요. 절대 흐르는 물에 가면 큰일 나. 흐르는 물에 가는 순간 얘는 바다행이요. 바다 가면 짠 바다에 가면 이제 곧바로 그냥 절여지는 거죠. 절여져요. 그래서 정수식물은 연못이라든지 이런 데서나 가능하지 아주 흐르는 물에는 절대 가지 말아야 돼. 근데 지 맘대로 가나? 가고 간 거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운명이죠. 근데 이런 부수식물들은 대다수가 이게 그 기원이 저 열대지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물론 개구리밥하고 좀개구리밥이 겨울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잘 자라는 때는 7, 8월에 아주 더운 때 잘 자라죠. 그리고 불애옥잠도 우리나라에서는 영도시 이하 내려가면 그것이 더 얼어 죽죠. 근데 저쪽 인도네시아라는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널려져 있죠. 넓어져 있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노젓고 하는데 좀 짜증날 정도가 많죠. 불애옥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수생식물 이런 것들은 주로 열대성이다 보니까는 열대의 남방분자라고 하나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 더울 때 많이 발생이 잘 됩니다. 생이가래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말즘 같은 경우 이 물속에서 아예 물속에 확 박혀 있는 놈은 어떡하냐? 얘는 천하태평이요. 정말 자기의 운명을 그냥 물에다가서 그냥 던져놨어요.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게 식물이고 이게 주변에 이게 물이다. 어쨌든 얘도 숨도 쉬어야 돼요. 식물이니까
광합성도 해야 되고. 그러면 광합성할 때는 요 식물이 여기서부터 이산화탄소를 갖고 옵니다. 이렇게 물속에 있는 걸 갖고 오고, 갖고 오면서 하나 줘야죠. 산소를 줘요. 물속에다 내요. 그래서 이 물속에 있는 그런 저런 말즘 같은 것이 광합성을 많이 하면 이 물속에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게끔 돼요. 그러니까 요때는 햇빛을 보면 요런 일이 일어나지만 밤이 돼서 광합성을 안 하면 거꾸로죠. 이게 1, 2고고 이건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쪽 물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그냥 물리적인 힘에서 여기가 더 많으면 1, 2가 하는 거고 여기가 더 많으면 1, 2가 하는 거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식물이 하는 일은 없고 지가 알아서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쪽이 많은 물속에 산소가 많으면 물속에 산소가 식물 속에 있는 산소보다 많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없으면 안 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거기다 가서 맞추는데 그러면 이 식물 여기 있는 식물은 뭐가 힘드느냐? 산소는 뭐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뭐 그거다 관계 있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은 이게 물의 수온이 상승하면 수온이 높아지면 물속에 녹아들어가는 공기의 양이 적어져요. 엄청이. 그래서 옛날에 저는 냇가에서 피대미 잡고 뭐 할 때 조금 낮은 데로다 냇가에서 몰면 얘네들이 물고기가 허덕대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에는 따뜻한 물에는 공기 없어서 숨을 못 쉬어. 조금만 차갑지 않은 뜨뜻한 물에만 만들어 놓으면 곧바로 산소가 적어져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여기 수온이 증가를 하면 이 안에 기본적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공기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다 보니까 수온이 높으면 이건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식물들이 말즘 같은 것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좀 차가울 때 잘 살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보통 10월이나 요때부터 크기 시작해서 5월달 되면 맥시멈 되고 최대로 크고 그다음에 보면 거의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그렇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육지에서 봄에 종자부터 싹이 나와서 여름에 크고 가을에 이만큼 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거꾸로 돼야 돼요. 왜냐? 여름 되면 수온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추울 때에 이거 한살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가 보면 김이라든지 미역 같은 것들이 언제 시작을 하냐? 겨울에 가을에 붙여서 그 다음 5월달이나 4월달 수확하고 6월달 되면 이건 뭐 거의 이제 거의 떨어져 나가는 그건 노쇠한 거의 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된대요. 그래도 육지하고 전혀 반대네. 전혀 반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수온이 상승하면 식물이 숨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 물속에 공기는 적고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동해안에 옛날에 뭐 백화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수온 상승하니까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게 없어. 식물이 죽어. 식물이 죽으니까 결국 이산화탄소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 거기 붙어 사는 식물들이 다 죽어서 그냥 바위가 노출된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의 수온 상승은 정말로 이 식물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까에서 이런 식물들은 그럴 일이 없어. 그냥 되면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기온이 높고 수온이 높을수록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이놈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똑같은 물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살아가는 것하고 얘가 살아가는 것 다 다릅니다.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전략은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여기 지금은 앉아 계시지만 또 대개 가시고 다른 데 가시면 또 다양한 또 생활을 하실 겁니다. 그것도 거기서 또 역할이 또 다 다르실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다 세상에 똑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꼭 어느 나라에 가면 대통령만 최고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단한 조금 다른 사람 1대1로 비교하면 조금 힘이 있다는 거지 절대 대통령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 구성원들이 다 똑같은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지 다 똑같다면 존재 가치가 조금 저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살아가는 저희가 다 서로 어쩌면 각각은 자기의 전략대로 해서 전체가 하나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사회에서는 조금 이상하지만서도 지게로다 짐을 날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구두 닦는 사람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쓰리꾼도 좀 필요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조심하라 이거지 좀. 저 쓰리꾼 좀 필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필요악으로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태어난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데서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평가할 때 고상하다 뭐하다 이런 차원으로 평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동일한 것 동일까지는 아니지만 다 산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자, 먼저 이건 사고 싶은데 백령도를 가셨으면 이제 이런 걸 보시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바닷가의 사구에 있는 식물인데,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뿌리가, 신두리가고 어디 가면 통보리사초도 있고, 갯그령도 있습니다. 통보리사초, 거기 신두리에 있는 통보리사초를 그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훨씬 전에, 98년인가 이때쯤에, 내가 하나 해서 끝을 보겠다고 팠어요.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만큼 안 떠가. 계속 처음에 이렇게 파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만큼 팠어요. 1.5m 들어갔습니다. 몰래 갔죠. 그것도 혼날까봐. 거기서 끝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신두리 그 끝부분에는 1년에 한 30cm 정도가 퇴적이 됩니다. 이게. 그전에. 그래서 얘가 퇴적이 많이 되면 아주 똑똑해요. 마디가 있는데 딱 가다가서 얘가 여기 퇴적됐는데 이만큼 올렸는데 여기까지 왔어. 근데 또 퇴적이 돼. 그러면 얘가 조금 퇴적되면 그 다음 여기서 뿌리가 나요. 아주 다 마디가 다 있어. 그냥 표시가.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가. 그런데 얘가 이만큼 퇴적되면 어떻게 되냐. 빨리 올라가. 그래서 요거 하나가 딱딱 그 퇴적된 깊이하고 그 표시가 안 돼 있어도 계산이 딱딱 나와요. 몇 살인지까지가. 그리고 여기서 요 마디에서 나온 게 죽으면 또 옆에 또 나와. 무려 6년 전에 있는 것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도 이만큼 싹이 텄어요. 그러면 얘는 1.5m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통보리사초를 없앤다. 포크레인 아니면 못 없어요. 진짜 이거. 사람이 삽으로 아무리 저기라도 물론 한 달 열흘 동안 석 달 열흘 동안 도시락 따다놓고 하면 되긴 되겠지만 정말로 그 깊이가 너무 깊이까지 뻗어 있어갖고서 제가 나중에 포기하고 연구를 안 하겠습니다. 통보리사초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2개만 빼갖고서 그냥 학교 왔어요. 근데 통보리사초를 실험실에 놓으니까는 이게 물 나오니까 이게 마를 때 누릿한 냄새가 나는데 마치 정말 잘 익는 막걸리 냄새가 나는 것이 동동주라나 막걸리 냄새가 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기 통보리사초 잘라다가서 밀폐된 그 방에다 놔놓고서 말릴 때가 있으면 그 향이 엄청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몇 개 잘라서는 괜찮으니까 얘는 잘 자라요. 이건 지금 자, 그러면 식물이 물을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저기는 먼데 이파리까지 어떻게 가느냐. 여러 군데를 가는데 일단은 자연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나가서 이동이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칙이에요. 마치 조금 이상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점심 먹을 때도 점심값을 내야 되는 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주머니에 적은 사람이 돈을 내서 점심을 먹는 그 사회는 조금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입니다. 조금 뇌물성이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냥. 왜 자연스러운 것은 항상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 자체도 어떻게 되냐. 식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시스템이 있지만 여기서부터 흙이 있고 토양, 여기는 대기가 있어요. 여기는 토양, 여기는 식물. 그럼 여기서부터 물이 딱 올라갈 때는 항상 여기가 제일 많은 거고 여기가 제일 적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도 그럼 토양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어쩔 들이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물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가는 과정에서는 식물은 어떠냐? 그 토양에 있는 것을 흡수를 해서 여기까지 내보내는 데는 대기가 제일 가장 큰 힘은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제일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비가 오고 뭐 습도가 높을 때는 이제 그때는 대기 중에도 물이 많아. 물이 많아도 아무리 대기 중에 물이 많아도 흙수만큼 많은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퍼센트로 따지면은 그 지금 대기 중에는 비가 오고 막 수증기가 저기 해도 땅 속에 있는 것만큼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사막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이제 뿌리털에서 딱 들어오면 피층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피층을 딱 들어오자마자 카스파리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서 그냥 한 귀로 흘리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것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칸막입니다. 일단 들어오고 나서는 들어온 것은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뿌리하고 줄기하고 차이점인데, 뿌리에서는 한 번 물 들어오면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너무 짠 바닥에 있으면 요게 카스파리떼가 제 기능을 못하면 절여지는 겁니다. 뿌리까지. 그러면 그 순간 그 식물은 죽은 것이 되어가요. 그거만, 요 벽만 무너지면. 그런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이제 그런 줄기 물갈무에서 잎에서 이제 그 기원을 통해서 딱 이렇게 나가게, 이러한 하나의 저기를 가게 돼요. 그러면, 이 식물의 뿌리를 보면, 뭐 여기 이제 커가는 데가 있고, 어쨌든, 요걸 갖다 우리는 뿌리털이라고 해서 뿌리털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조그맣니다, 그건. 우리가, 작은 뿌리 생각, 얘가 뿌리털이겠지. 아니, 걔도 잔뿌리요. 대부분. 뿌리털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 하나가 간신히 좀 커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일회용이요. 한번 썼다가서 며칠 썼다가 조금 딱 끝내요. 또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계속 커나가야 되는 겁니다. 커나가면서 새로운 데서 뿌리털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과거 거보다 한번 처음 맞는 것을 죽을 때가 있으냐. 그렇게 안 써요. 그래서 결국 뿌리는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기능성이 떨어져요. 얼마 가다가선 뿌리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들어왔던 것이 요것이 카스파리떼인데 요걸 통과해서 일로 쫙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잘라본 거고 이것은 이렇게 잘라본 거고. 그래서 여기 들어온 것은 요 층을 표피를 껍질을 딱 들어온 다음에 피층 들어오고 그다음 카스파리떼 다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는 여기다 물관을 통해서 쫙 올라가고 뭐 이건 저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저기다서 가게 되는데 잘라봤을 때는 이렇게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요 카스파리떼 지난 다음에 여기다가서 해서 저기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올려야지 여기서 올리다가서는 마를 수도 있고 또 하나 상처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상처 한 바퀴 그만해서 잘 그냥 보호를 해서 딱 올리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에서는 이거 크게 그려서 그런 거지 여기까지가 5mm밖에 안 돼요. 소나무 같은 건 콜크층이 있어요. 바크가 있어서 그렇고 구참나무도 이제 바크가 좀 큽니다. 그 바크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걸 딱 떼내고 나면 이게 그걸 떼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파란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미끌미끌한 물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은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크게 그려놔서 그렇지 굉장히 이건 좁은 상태입니다. 물론 풀은 조금 더 상대적으로 클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목질부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면 뿌리털 하나 더 쫙 들어와서 여기 있는 살아있는 세포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방호벽인 부분입니다. 방호벽에선 들어오는 건 오케이, 나가는 것은 노.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물관 통해서 이제 이동시켜 주게 되는데, 요때는 뭐 어쨌든 들어갈 수 있는 세포가
따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완전히 그 철창문을 내갖고서 이쪽에서 못 나오고 이쪽에서 못 가게 하고 그걸 철저하게 잘합니다. 들어가는 통과하는 문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길 통과해야지만이 물이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그 다음에는 이 줄기 내에서 어떻게 가느냐라는 건 아직 잘 몰라요. 왜냐? 연구를 안 해서. 왜 연구를 안 했냐? 돈이 안 되니까. 이거에서는 돈 안 되니까 연구비도 안 줘요. 지금 연구비 잘 주는 데는 뭐냐? 제일 잘 주는 데는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약, 그리고 또,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하나 개발해냈을 때 상품화해서, 개발해서 상품화했을 때 돈 되는 거. 그런데 주로 투자를 하지. 이건 아까 물에 뿌리로부터 잎까지 올라가는데, 그래, 그걸 어디다 쓴다고? 물론 좋은 거 잘해서 하면 물이 없는 데 가서 지팡이처럼 꽉 꽂아놓으면 지가 물이 착 올라오면 오케이 한 잔 마시고 가고 이거 한 쓴다 모르겠지만서도 아무리 저기라도 그냥 물 한 잔 값하고 이거 지팡이 저기서 하는 것하고 값이 어느 게 더 많이 나가냐. 지팡이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나빠요. 안 써요. 그래서 사 먹고 말지. 그러니까 절대 이건 지금 현재로서는 연구를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안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관한 연구 거의 안 해요. 식물에 관한 연구가 아니고 식물에서는 하는 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뭐냐면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식물. 그래 토마토 껍질에다가서 뭔가 건강 보조가 되는 것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 거 품종 만들어내고 그런 건 참 그건 농학이에요. 저희 식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이것이 뱅뱅뱅뱅 도로가 올라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간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직 확실한 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물관을 통해서 그냥 물이 간다라고 하는 것만 되어져 있어요. 뭐 좀 이상하지만. 자, 그럼 그 다음에 잎까지 올라오면 줄기에서 가다 뿌리에서 저기서 잎까지 올라오면 잎에서는 밑에는 뒤에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데 워낙 공기 중에 있는 것이 물이 작다 보니까 물의 양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날아가면 바로 무슨 학교에서 서클처럼 학생들 서클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있고 이파리 뒷면에 공기가 나가는 기공이 있던데 이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 물이 하나가 딱 나가면 이렇게 나가면서 그 다음 물을 끌어잡아 당깁니다. 그럼 얘는 또 그 전에 있는 놈 끌어잡아 당기고 그래서 얘가 나간 동시에 그 뒤에 있는 것이 여기까지 와요. 또 얘가 또 나가는 동시에 또 그 뒤에 잡아당겨. 왜냐? 여기는 공기 중에는 너무 물의 양이 적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려고 그래. 가는데 이걸 딱 끊어놓으면은 더 이상 후배를 못 챙겨오는데 전부 다 붙어져 있다 보니까는 요게 졸업해 나가면 뒤에 가고 뒤에 자 계속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이 결국 나중에 쭉 가서 뿌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잡아 끌어당기는 힘이 결국은 대기에서 공기가 이 식물로부터 물을 뺏어내는 그 힘이 거기까지 작용돼서 잡아 당기는 것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그러면 이때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식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방지해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같이 올라올 때 영양분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이걸 계속 일을 합니다. 자, 염생식물이라는 게 뭐냐? 참 우리는 용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데 아주 옛날에 우리가 저기 있을 때는 1980년대, 90년대 요때는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 정상인이고 장애자는 장애자예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용어가 바뀌었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비장애인으로 다 됐어요. 정상인이라는 건 아닌 거죠. 그 말은. 그러니까 그때 썼던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이고 장애인이 적었고 그 파워가 적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써도 정상인하면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우 이런 저희가 결국은
비정상인이라는 말로 나가서 쓰여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용어인데 정상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용어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떠한 적이 또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이 훅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식물에서도 좀 그래요. 일단은 우리는 그냥 일반에 있는 것을 식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또 저기 또 이상한 놈이 있어. 그 놈 이름을 붙이고 나서 보니까 그럼 과거에 있던 놈은 어떻게 불러야 되지? 이렇게 해서 과거에 있던 것 자체가 자꾸 그냥 이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저 옆에 있는 건 식물. 바닥에 있는 식물. 근데 그 중에서 바닷가에 있는 식물이 짠바닥에서 잘 난다. 그래서 염생식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걸 뭐로다 바꿔야 되냐. 이렇게 해도 식물 안에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이것에 속하는 이건지, 그냥 전혀 다른 건지, 요거와 상대되는 것의 의미인지, 이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요걸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가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식물, 그렇게. 중성식물은 그냥 별로 특색이 없는 식물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이름 하나는 참 그래 좀 힘이 있고 봐야 돼. 힘이 있어야지 이름도 지키는 거지. 힘이 없으면 이름을 못 지켜요. 한 가지 우리 선생님 파의 예를 들어보면 최불암 선생님이 또 파 한다고 그러냐. 그 파가 참 미안하게 됐어요. 우리 원래 골파라고 하나? 무슨 파라고 하죠? 쪽파라고 하는 거 있죠? 원래 쪽파, 골파, 고랑파, 골파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거의 비슷한 골파, 아니면 고랑파. 이게 실은 파입니다. 이게 고려시대 때 들어온 파예요. 네. 이게 파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에 지금 부르는 대파. 파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많은 거, 이만. 큰 거. 이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들어왔으면 이게 양파가 맞아요. 양파. 근데 그 다음에 어니온이 들어왔어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건 원래는 주먹파입니다. 주먹파가 맞아요. 이거 어니온. 이제 우리가 지금 양파라고 보는 거. 이건 주먹파로 다 썼어야 되는데 요거 그다음부터는 이게 됐어야 되는데. 주먹파 아니면 하여튼 동그란 거 구분을 먹는, 대부분 여기는 앞에 있는 파는 잎을 먹는 거죠. 뿌리보다는 주로 잎인데, 이것은 주먹파는 이건 뿌리는 아니지만 땅 속에 있는 줄기를 먹는 거죠. 이거 땅 위에 있는 줄기를 먹는 거. 물론 밑에 이만큼 달리긴 했지만, 근데 이제 주먹파로 쓰고 이거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얘가 양파가 되고 얘가 파가 되고, 과거에 있는 것들은 진짜 파는 쪽파로 됐어요. 이게 파였었는데, 파가 하나씩 밀려갖고서. 그래서, 요것이 아주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파였으면, 사이즈도 크고, 맛도 좋고, 기능성도 좋고 했으면, 얘는 영원히 쪽파는 지금도 파로 불렀을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거에다 보면, 양파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는 이걸 더 이용하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맛있긴 하거든요. 전 무치고 할 때도, 빈대떡 할 때도 이 파가 더 난 것 같아. 쪽파가. 이건 조금 그렇고. 근데 어쨌거나 이 사회에서는 서양에서 들어온 다시 이따만한 파가 오리지널 파인 것처럼 돼갖고서 걔를 갖다 파라고 부르고, 과거파는 쪽파로다 이렇게 불러갖고서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또 이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90년대에 안개꽃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안개꽃이는 처음 나온 안개는 이 석축과 꽃이기 때문에, 석축과 꽃은 오늘이 또 석축과 꽃하고 관계가 있는 날이네요. 그죠? 카네이션이 석축과에 속합니다. 이게. 처음에 나온 안개꽃은 꽃잎파리가 5장이었어요. 4장이네. 이게 안개꽃이었는데 2, 3년 후에 꽃잎파리가 굉장히 여러 개 만들어진 안개꽃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안개꽃은 안개꽃이고, 그 다음에 꽃잎파리가 한 10몇 장 정도 다 터벅하게 작지만, 이거 갖다 밤안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밤안개라고 해놓고 딱 나와서 보니까 이게 가치가 없어. 이거 멋이 없어. 이게 아예 재배도 안 했어. 재배를 안 하다 보니까 얘가 밤안개가 슬쩍 어느 순간 안개꽃으로 됐어요.
뭐 그래서 보면은 질이 좀 떨어지면은 자꾸 그 자기 이름 뺏겨. 그래서 뭐랄까 이름 지키는 것도 그것도 힘이에요. 조금 이상한 얘기 같은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안양인데 그 안양에 인덕원이 뭐한 동네냐면 뭐한 동네 여기요? 인덕원, 동덕원 내신의 고향이에요. 따지고 보면 옛날 사람들은 나 저런 사람들하고 안 놀래. 같이 섞기 말 섞는 것조차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룹이 내시 그룹이죠. 불알도 없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게 아주 나쁜 걸로 표현을 했었는데 대신에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축적을 했죠. 그래서 가장 파워 있는 내신 가장 위는 상선이죠. 그래서 요즘에 비서실장이라면 상선 이렇게 그런데 하여튼 거기다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지금 민백이 있는 동네 거기가 집이래요. 거기다 집 짓고 거기 있는 땅을 다 그 사람 거였었대요. 그런데 이제 개발하면서 저쪽 과천하고 접한 그 지역에 나가서 거기부터 개발하다 보니까 그래 이 지역이 저니까 인덕원이라 하자고. 그때 당시에 민백이 있는 데는 사람이 안 살았었고 힘도 없었고 몇 집 사는 데는 인덕원을 살았던 거죠 지금에. 그래서 인덕원이 아닌데도 인덕원 딱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거. 사실 나라면 저건 안 쓸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덕원 하면 더 그냥 너무 통용되는 용어라 거기 산다는 것이 훨씬 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좋아요. 사실은 안 좋은 건데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민백에서 아니다 인덕원 요 자리가 아니고 요 자리입니다라고 뺏어갖고 한다고 해서 뺏길 거냐? 절대 안 뺏기죠. 그것도 하나의 파워입니다. 이름 뺏기는 거 순간이요. 아이고 좀 조심해야 돼요. 저기 가르처럼 마산창원이 그렇게 되어서 참 마산 참 불쌍해요. 네? 창원시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마산시밖에 없다가서 그 옆에서 창원을 키웠어. 그래서 합쳐서 마창이라고 한다고 하다가서 이렇게 저렇게 또 투표하다 보니까 창원이 더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창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이제 마산 출신이 아니라 창원이죠. 딴 얘기도 하려는데. 그래서 염색식물이 과거에는 없던 용어였었는데, 특정한 몇 가지의 저기가 있다 보니까는 근래 와서, 바닷가에라고 하면, 이 정도쯤은 일반적인 용어가 됐어요. 일단, 염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서 참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동일한 사람도 환경이 바뀌어지면 거기 적응하면 또 다른 특성이 나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힘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화되는 건데 자꾸 변화를 싫어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적응하는력이 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신은 보존해야 되겠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고 적응하는 것에 대한 건 약하다 보니까 과거의 것을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하나의 개체도 그런데 하나의 종에 대해서는 더더욱 적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내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0.5%. 5%, 0.5%는 100분의 0.5라는 뜻이고 5%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00분의 5라는 뜻이에요. 그럼 바닷물에는 얼마큼 되냐면 3.3%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바닷물을 섞어서 3.3, 3.5 요거 좀 6분의 1, 7분의 1 정도 그 정도 간간한 정도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식물을 우리는 염생식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많은 사람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잘 자란다는 것이지 거기서만 자란다는 것은 아니요. 잘 자라는 데는 결국은 저 바닷가에 있는 식물도 여기 갖다 심으면 살아요. 칠면초 갖다 심으면 삽니다. 햇빛 잘 저기 하게 두고 물기 좀 조절 잘해주면 살아요. 그래서 살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0.5%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 여기서도 살아요. 근데 잘 못 살죠. 사는 정도,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목숨 무지하는 것하고 건장하게 저기 하는 것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바닷가에서도 보면 갈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40cm만큼밖에 안 자라요. 있긴 있어. 살긴 사는데, 잘 못 살아요. 막 그냥 담수가 내려오는 기수 지역에서는 2m가씩, 2m 막 크잖아요. 근데 저 바닷물만 들락날락한 데는 40cm 정도밖에 못 큽니다. 예. 예. 그래서 사는 것은 사는 건 맞아요. 잘 사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요걸 갖다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의 6분의 1 내지 7분의 1의 정도의 간간한 물에서 가장 잘 자라는 식물을 우리는 염생식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누가 다 해보고 있어. 그래서 염생식물이라고 하나 발견했다고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바닷가에서 땅 속의 염분이 이 정도 좀 되면은, 이거 염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치부를 할 뿐이지, 얘는 얘는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게다가서 소금에 대해서 이겨내는 정도가 다 달라요,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강한 것에 이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적당히 약한 데서만 이기는 것들도 있고, 거기 사는 것들도 다 그래요.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잘 이기는 놈하고, 잘 못 이기는 놈은 틀림없이 사는 위치가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또 하나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닷물에 잠겨있는 것,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물에 침수돼서 있는 것하고 염분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짠 바닥이냐라고 하는 것은 뿌리로 다 흡수하는 부분에 관련된 거지만, 바닷물에서 딱 폭삭 잠기면 숨을 못 쉬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이 짜서 그런 건지, 이게 물에 폭삭 잠겨서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건지,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요거 시면서 pH가 8.5 이상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아주 입자가 작은, 니질벌에, 자라는 생육하는 식물을 염생식물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신두리처럼 사고에 나는 식물은 염생식물이냐? 아닙니다. 거기는 사고는, 물론 바다에서 탁 치면은, 물이 파도가 쳐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딱 날라오는 순간 작은 물방울들은 공기 중에서 다 마르죠. 그럼 아주 작은 엄청 미세한 소금 입자들이 날라옵니다. 이게 날라오면 거기 떨어지겠죠. 지가 떨어져도 비가 오면 한 번만은 샥 해서 내려가서, 사실 바닷가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의 모래 땅에는 염분이 별로 없어요. 안 짭니다. 그건. 그러니까 안 짜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라고 하는 거, 물기가, 모래땅이다 보니까 물기가 없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얘는 소금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가장자리 있는 것들은 소금도 조금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통보리사초, 갯그령,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순비나무, 이런 것들은 좀 염분에도 강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는 아예 그냥 염분 나는 것을 진짜 좋아하는 적이 있고, 가급적이면 없는 데가 좋은데, 있는 데서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걸 갖다 귀해적 염생식물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주 염분을 진짜 소금을 좋아하는 거다 호염식물,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식물보다는 조금 더 짠 데서 더 잘 자라는 식물이 염생식물이다. 그럼 요놈은 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다. 그냥 거기 있는 거 상태를 보고서 땅 속에 염분이 이거 이상 바닷물의 몇 분의 1 정도쯤은 충분히 될 것 같다는데, 아니면 토양을 떠다가서 실제 측정한 결과 요 정도 이상인 데서 자라고 있으면, 이건 염생식물. 잘 자라고 있으면. 근데 잘 자라고 있으면 있기만 하더라도 그냥 잘 자란 거다 간주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짜증나요.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소금이 있어도
그냥 잘한다는 의미예요, 그냥요. 자, 그래서 사람 몸도 굉장히 짭니다. 짜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동물은 당연히 소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식물의 경우는 어떠냐? 식물도 똑같게 여기서 소금은 필요합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자, 그래서 조금은 필요하지만 결국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많이 들어온 것은 다 언제나 많은 것은 적은만 못한 거죠. 그래서 저기가 되는데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해서 어쨌든 그 염생식물이지만 과다한 소금은 결국 식물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떡하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냥 못 들어오게 한다.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항상 최적인 방향으로 사는 거지 최대한 방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생물이. 자, 그러면 식물이 있고 요 식물이 여기에 있는 바다는 해수요. 아니 그 주변은. 그러면 나만 그냥 싱거우면 되냐? 싱거우면 바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싱거우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수 없어요. 맞춰와야 돼요. 맞춰서 그래야지만 내가 물을 안 뺏기려면 할 수 없이 그냥 소금을 들여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소금이 나쁜 줄 알지만 뭐 그렇죠. MSG 나쁜 줄 알지만 영 그 요리 솜씨 없는데 손님 왔으면 어떻게 모른 척 조금 넣죠. 그건 어쩔 데가 없잖아요. 이거 너무 닝닝한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MSG 조금 넣고서 그냥 그렇게 해야지 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 하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수가 안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안 좋지만 할 수 없이 소금, 즉 자기 체내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억제를 하려면 이 법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끌어들여 오고 나서는 어떡하냐? 제일로 그 다음엔 아주 그 안전한 데다 가서 보관을 합니다. 뒤에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액포에다 보관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냥 엉뚱한 데다 딱 조금은 덜 영향이 미치는 데다 가서 감금을 시켜 둡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그냥 잘 못 사게 한다. 이게 답이죠. 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저기가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습니다. 요 원리는 우리 선생님들은 워낙 머리가 좋으시고 지금 저기 사회적인 경험이 많으셔갖고서 제가 아 하면 아, 어, 오, 유까지 다 알아드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식물에는 그래서 물이 10개가 있어. 그리고 소금이 5개가 있다고 치고, 바닷물에는 물이 5개고, 소금이 10개다. 거꾸로. 그러면, 이쪽에서는 식물은 물이 10개고, 소금이 5개고 하면은, 결국 박하고 보면, 바닷물하고 보면 식물은 물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물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소금은 바닷물이 더 많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 균등하게 7.5, 7.5, 7.5, 7.5 이렇게 맞추면 똑같은 건 그때는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있지만 네트로 따지면 순수하게 따지면 하나도 이동이 안 되는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되기 전까지는 계속 들락날락 거릴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서 일단은 물이 이쪽 많으니까 일단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식물이 물을 안 빠져나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물이 이거보다 5보다 작은 5보다 이게 5보다 5가 큰 이거다 만들어야지만 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래야지 여기 더 많으니까 일릭하지. 뭐 이것은 뭐 오거나 말거나 뭐 이건 차후 문제라고 치고 요건 이제 빼놓고 친다고 치면. 그래서
내가 주변 보다가서도 물이 많으면 물을 내보내야 될 거고 물이 적으면 빨아 땡겨와야 돼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땡겨오는 정도가 바로 그 삼투압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는 이만큼 부족해. 이만큼을 땡겨올 수가 있는데 식물은 더 많이 땡겨올 수가 있어. 그러면 이럴 때는 땅 속에 있는 물이 식물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더 필요한 겁니다. 더 땡겨올 만한 힘. 내가 부족해서 갖고 와야 되는 양. 그러면 이런 데서는 다 이렇게 오는데 올 수밖에 없지. 어쨌든지 간에 이게 이제 낮아지면 거꾸로 가면 이제 물에서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런 식물들의 경우는 다 어느 것이든지 간에 갯는쟁이 이제 여러 선생님들 오후에 갯는쟁이는 못 보셔. 왜냐? 없어. 저기가 탐진강 쪽 가야지 몇 개 있는데 그것도 그린지 아닌지 잘 몰라. 이게 전문가에 의하면은 저는 불교관이라는 어쨌든 거의 없어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면 없어졌든지 아니면 동정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런데 저 탐진강 가면 피스무리한 놈이 있어. 대부분 다 가는 갯는쟁이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퉁퉁한 거, 이제 저 함초라고 해갖고 또 이것도 저기라고 금불초류 이런 거 갯질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거보다 더 이제 만약에 바닷물 더 세지면 이건 좀 물을 흡수를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거보다는 더 그런 상황에서도 물을 잡아 당길 수 있는 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육지에 있는 식물들은 이런 것에 이런 염생식물에 비하면 훨씬 더 이런 염생식물에 비하면 물을 당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닷속에는 염생식물은 당기는 힘이 엄청 강해서 그냥 물론 여기서 금물초는 아니고 갯질경은 좀 다른 문제로 저기가 되지만 어쨌거나 물을 당기는 힘이 여기는 육지에서 일반적으로 사는 소나무, 참나무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당기는 힘이 강해 갖고서 바닷물에 조금 소금기 있어도 그냥 당겨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내가 바깥에서 뭔가를 물을 들여오려면 내가 바깥보다 더 적어야 되는 겁니다. 적어야지.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적으려면 물 자체가 적어도 되지만 또 하나는 물을 땡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소금을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소금을 많이 가지면 짜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물을 조금 가지면은 물을 조금 가지고 소금을 많이 가지면 내가 몸이 짜지니까 바깥에서 물을 들여와야 돼요. 즉 목마르게 될 때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 몸에 물은 양이 많고 소금의 양이 적으면 그럼 내보내는 것이 더 많게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 몸을 이게 소금을 갖다서 많이 채워넣어 갖고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금은 생리적인 영양인데 아주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두 가지를 동시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는 결국 적정선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가서 딱 열심히만 하면 해결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려니까 이쪽 부딪히고 이쪽 가려니까 이쪽 부딪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소금의 양을 얼마큼 가져야지만이 물도 땡겨오고 내 몸 안에서 이렇게 생리적인 것도 원활히 되고 그 접점을 찾는 것이 이 식물의 아주 핵심인 전략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많이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되면 하나를 딱 저기 해주면 또 하나가 일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성식물인 이런 식물들은 굉장히 낮은 데 비해서 염생식물은 굉장히 일단 물을 땡기는 힘 자체가 높다. 그런데 여기서의 갯는쟁이 퉁퉁마디는 뭐로 하느냐? 소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갯줄지경이나 이런 것들은 소금이 아니요. 꼭 소금만 갖고서 해도 안 돼. 소금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맛은 없지만 설탕으로다가서 진하게 설탕물 만들면 그거다 배추가 절여지죠. 나중에 절여진 배추는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저기 진짜 맛이 없긴 해요. 물론 요즘 음식에는 설탕 들어가는 음식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설탕으로도 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깥에가 짜면 바깥에가 소금물이 설탕물이 많으면 설탕의 농도가 높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물도 그런 것이고 어쨌건 다 같은 적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것들은 소금이 아닌 그런 당류로 다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달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뿌리를 캐먹으면 짜야 되는데 달달 뭐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개칠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산 지역에는 옛날부터도 그걸 캐먹었대요. 뭐 캐양이라고 했더라. 뭐 하여튼 그 대산 지방에서는 그래요. 제 친구 하나가 어쨌든 경기도에서 지금 교육장으로 가 있는데 이제 교육장 되면 조금 있으면 갈 때 됐죠. 뭐 이제 62세까지니까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제대해요. 나보다 빨리 제대해. 저도. 근데 그 친구네 동네가 충남도 대산 거기 서산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 사는데 어렸을 때 자기 캐먹었대요, 그걸요. 근데 맛이 근데 달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딱 먹으니까 달달한 건 아닌 것 같고 짜진 않아요, 근데. 한번 이따 가서 혹시 이 근처에는 있어요? 있으면 이따 캐서 한번 좀 시식을 해보죠. 뭐 조금 잘 씻어갖고서 껍질 잘 벗겨내고서 이만큼 2mm 정도로 다 채 썰어갖고서 다 채 썰어갖고. 정말 직접 저기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파리도 다 따서 다 드셔보시고 물을 또 이만큼 하나씩 갖고 가셔서 씹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삼키시고 마음에 안 들면 뱉어내시고 그래서 웬만한 것은 쌍잡식물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바닷가에 있는 식물들은 어떤 것도 독초는 없습니다. 왜냐? 걔는 염분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다른 독성물질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짠 것만 가지면 걔네도 곤충도 좀 덜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방어 물질을 크게 개발을 안 했어. 그래서 결국은 많이 먹으면 그렇지만 조금 먹었을 때는 독초인 것은 없어요. 독초인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 독초가 많냐? 아주 깊은 산에서 아주 그냥 물기가 많고 햇빛이 없는 데서 자란 것들이 독초가 많아요. 그래서 미치광이 풀, 뭐 이것도 천남성 종류 아니면 안전부채. 그러니까 천남성과는 다 독이요. 토란까지도 독입니다. 토란 좋아하시죠? 토란 날토란 하나 좀 드셔보세요. 드셔. 날토란 입에 넣으면 입이 아려갖고서 한참 동안 죽어요. 그게 천남성과들이 다 그래요. 그러다 천남성과 중에는 그 중에 약자를 쓰면 반하는 아예 약자를 쓰죠. 약으로다. 반하. 이파리가 끼리고 하나 두 개 딱 달린 거 이렇게 밑에 딱 따보면 요만한 동그란 게 있는데 껍질이 살짝 벗겨서 말려서 팔으면 그것이 중국산보다는 우리나라산이 좀 비싼데 그래도 열심히 캐도 하루에 일당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부 다 이제 독입니다. 그게. 그런 것이 있지만 바닷가는 워낙 짠 것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져도 또 초식동물들이 뜯어먹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독성물질을 안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좀 핵무기처럼 강한 것들을 좀 가지고 있죠. 어떤 토끼풀은 청산가리도 있어요. 청산. 청산가리. 사이나라고 근데 이거 가지고 꽁 잡죠. 여기다 콩에다 탁 묻어서 사이나 탁 떼와서 막 밭에다 놓으면 꽁에서 탁 먹고서 한 200~300m는 가다 죽어요. 그래도 걔가 왜냐하면 녹아서 다시 위장에다 저게 내야 되니까. 그럼 한 200~300m 안은 찾아봐야지 꽁을 찾지요. 꽁 옛날에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좀 나쁜 짓 좀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옆에서 거들어 죽고요. 자, 이따 혹시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토끼풀도 한번 있으면 염생식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식물 전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풀은 보면 이파리가 정말 문양이 다 다른데 하나에서 난 토끼풀은 문양이 다 똑같아요. 서양의 학자가 딱 쳐다보니까 토끼가
어느 건 뜯어먹고 어느 건 안 뜯어먹더라 이거요. 야, 쟤도 토끼풀에 잎사귀에 이쁜 건 알아서 이쁜 것만 찾아서 먹나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청산가리의 농도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청산가리 농도가 작은 것만 찾아서 먹는데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청산가리 냄새가 나는가 봐요. 걔는 사람 못해도. 그래서 냄새 맡고서 청산가리 농도가 높은 것들은 절대 안 건들고 아주 낮은 것들만 읊거나 그거만 싹 뜯어먹더랍니다. 그래서 청산가리가 그 발견된 건데 그게.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바깥의 많은 높은 염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식물 쪽마다 다 다릅니다. 다르고 또 게다가서 한 가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다는 요 바깥에서 이제 얘는 물인데 여기는 물이 여기 오고 여기는 10인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물을 끌고 들어오려면 돈을 써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건 거꾸로 더 갖고 오려면 에너지를 쓰더라도 물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식 뭐 학원 간다면 보내줘야 되잖아요. 안 간다고 하는 애는 안 보내줘도 되지만 나 학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부모님이 물론 전 사정이 안 되면 어쩌실 수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나와서 학원 정도 보낼 정도가 되신다면 애는 학원 가서 공부하겠다는데 학원비 안 대줄 부모님 계세요? 내가 보다 나의 교육차라고 봤을 때는 학원은 아니다. 어차피 지식이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애가 간다고 하면 보내주실 겁니다.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돈 들고 뭐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저기서 할 수 없는 거죠, 그건요. 그건 나중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면 안 보내줬다가 대학 떨어지면 다 이게 부모님 탓이라고. 왜 그때 보내줬으면 됐을 텐데 왜 안 보내줬고 이 모양 욕고를 만들었냐고. 그런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 이러거든 두 가지 길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됐지만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애들은 부모님보다도 더 윗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식물 쪽마다 다른 저기를 하고 또 한두 가지를 갖다 동시에 구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다 되는 것 같게 느껴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분을 흡수하거나 흡수하지 않거나 이것 다인데 염분을 흡수하는 것은 바깥이 짜니까는 들어온 걸 못 막는 거죠. 못 막는 것은 또 안 막는 것도 있고 이것은 막는 데 대한 에너지는 안 들어가요. 대신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바깥에서 내 방도 못 들어오게 하려면 문을 철저하게 잠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잠그는 것도 돈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바깥에서는 떼거지로다 그냥 막 밀고 들어오려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것도 힘이 필요한 거죠. 이게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하여튼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 그걸 갖다 막는 것은 적어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뭐 사람으로 보면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쓰고서라도 못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어떡하냐. 돈을 엉뚱한 데다 많이 쓰는 거죠. 군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잘 못 크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식물들이 몇 가지를 빼놓고서는 갈대라지고 몇 가지만 빼놓고는 거의 사이즈가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안 커요. 소금에 대한 전략 때문에 여기다 돈 쓰다 보니까 별로 못 큽니다, 이게. 그래서 염분을, 소금을 흡수하는 경우는, 또 그것도 전략에 따라서 식물 전체 다 똑같게, 어차피 들어온 거 똑같게 난 펴놓고 하자. 아예 그냥 아주 투명하게, 소금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걸 먹어도 다 짠 놈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어떤 놈들은 특정 부분에만 축적을 하는데 주로 어디다 하느냐. 뿌리에다 놓습니다. 왜냐? 제일 식물에서 제일로 중요한 데는 그러니까 식물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데는 열매입니다. 자손이기 때문에 자손한테만큼 그걸 안 보내주죠. 그래서 열매가 제일 염분도가 낮고 제일 낮고 그다음에 줄기 그다음에 뿌리가 제일 높아요. 왜냐? 거기서 직접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염분이 좀 많아야지 물이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다만 놓고서 가급적 안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물론 뿌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잎, 줄기, 뿌리, 열매 이런 거 여기서는 그래도 뿌리가 조금 떨어지죠. 왜냐 잎은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을 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선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지탱하는 것이 줄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뿌리가 상대적으로 그 제일 종자를 만드는 데 차원에서 봤던 자선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일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다가서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먹으면 짠데 이파리는 안 짜고 그렇다는 거죠, 개념. 그리고 이제 식물 조금 저쪽에다 뒤에서 나오기는 액포 식물 하나 세포 내에서는 액포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흡수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됐든 간에 들어온 소금을 다시 못 막고 나가서 배출할 때는 소금만 배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하나에다가 한 세포에다가 잔뜩 넣어서 그냥 죽여서 그 다시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생식물들 보면 이파리가 밑에는 자꾸 떨어져 나가. 지금까지 이파리 있어서 계속 광합성하면 좋을 것 같다 쉽게 생각해도 이상하게 밑에 잎은 자꾸 떨어뜨리면서 줄기 나고 가지 나면서 잎을 다시 만든다 이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 광합성하는 양은 적어도 이미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갖고 있는 것보다는 떨고 게 낫죠. 어차피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라든지 동물의 조직은 어떤 것도 다 저기서 물론 세포가 분열돼서 또 다시 교체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대로 남지만도 식물은 뭐 계속 죽어가면서 또 다시 또 세포 분열을 커나가고 전부 다 별도이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 저기 하다 보면 그냥 한번 쓰고 일회용으로 나와서 처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어디 가서 보면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만큼 파져 있어. 그래도 살아요 저기. 얘랑은 다른 동네입니다. 같은 개체가 아니에요. 같은 개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도 여기는 이쪽까지 줄기의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이고 이쪽 죽은 부분은 죽은 부분이요. 너는 죽어 나는 살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쪽 가지가 많으면 이쪽은 커가고 가지 없으면 안 크고 그래요. 철저하게 그 식물은 한 개체 내에서도 가지는 가지에는 그 라인이 다 있어갖고서 이쪽은 죽건 말건 이쪽은 커나가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지방 분권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동물은 근데 중앙 집권제라 뇌가 저기 하면 다 끝입니다. 자 그래서 세포를 갖다 죽여서 그냥 아예 그냥 그것 그냥 다 버려 폐기 처분하다 보니까 칠면조 같은 건 밑에 이파리가 없어요. 왜냐 다 넣어서 버리는 겁니다. 또 줄기대로 또 만들면 돼요. 뭐 그래서 쓰고 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팔 하나 쓰고 또 버릴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죠. 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식물이 좀 편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염분을 흡수하지 않는 경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못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 개칠경처럼 당분을 갖다 넣어서 소금에 그 대항 물질에다 대갖고서 한번 니네들끼리 한번 대적해봐 해서 단당류를 넣어갖고서 단당류인데 단당류가 다 다른 건 아니에요. 포도당이 1이라고 치면은 설탕인 것은 40인 거 얼마가 되고 세계에서 제일로 다른 것은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단백질 된 물질인데 포도당을 1로 놨을 때 설탕을 40에 넣고 사카린이 50몇 찍은 사카린이 엄청 저기 하죠. 25,000인가 얼마나 하는 게 있어요. 당도가. 그게 단백질이랍니다. 그건. 제일 단계. 그건 아프리카에서 나오는데 그건 한 번 찾으면 한 번 뭐가 찾는다는 거 뭐 주우면 굉장히 횡재를 만났다고 그냥 하는 거래요. 그래서 조금씩 넘어가도 엄청 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단당류가 이제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보다 더 작은 것들은 단맛이 거의 없어 갖고서 입감하기가 좀 닝닝한 거. 선생님들 아마 올리고당 드셔보셨을 거예요. 올리고의 반대는 내리고지만 어쨌든 그거 드셔보는데 그게 그건 소화 안 되라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입에서는 달달하지만 소화되지 마라. 소화되면 살로 가니까. 그냥 들어온 듯 하면서 입만 달달하게 해주고 그냥 나가달라 이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올리고당 쓰는 이유인데. 근데 그런 적인데 그거보다도 덜 다른 것들도 있고 뭐 그래요. 꼭 다 다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느끼는 맛하고
여기서 여기에는 그 소금의 대용물로다 쓸 수 있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면서 그걸 많이 체내에 갖고 있으면 그냥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이건 넘어가고 이거 다 있는데 뭐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냥 흡수해서 넘어가고. 자, 그럼 들어온 소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염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식물의 꿀샘처럼 꽃에 있는 꿀샘 아니면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잎에도 꿀샘이 있어요. 잎에 보면 꿀샘이 있어서 5월 달에도 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한 그 꿀벌이 앵앵앵앵 하고 오는데 이 벚나무는 이파리에도 꿀샘이 있어. 두 개가. 근데 그런 꿀샘처럼요. 여기에 그 소금을 만드는 그런 샘이 있어갖고 소금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배출하거나 아니면 많이 모아지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똑 떨어져서 아예 세포 자체가 뚝 떨어져 나감으로써 되는 경우.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염선도 있고 터럭지처럼 생긴 거, 연목. 이 두 가지로 해서 바깥으로 배출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 이게 바깥이고 이게 식물체에 적용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데서 소금을 많이 모아서 여기다 똑 내보내게 되고 아니면 잎 뒷면에다 쭉 해서 여기다 모아서 똑 이렇게 떨고 온다거나 뭐 어쨌든 주변에서 모아갖고서 이것이 똑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저기 되거나 대부분은 이것이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또 이런 경우는 아예 구멍에다 여기서 주변에서 잠깐 모아서 아니 응축시켜서 거의 가루로 된 걸 갖다 솔솔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솔솔 내보내고 아주 미세한 소금가루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잘하면 아주 좋은 거 되겠죠? 많이만 만들어진다면 소금을 갖다 주고 이 식물을 한번 통과시켜서 아주 정제된 소금을 갖다 놓으면 1001년보다 훨씬 더 이것은 좋다는 함초의 잎을 이미 통과를 해서 만든 소금이다. 그럼 1kg당 뭐 10만 원 해도 저 강남에 있는 분들 사서 드실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내는 것이 엄청 양이 적어서 또 게다가 풀이다 보니까 풀의 크기도 작고 이것도 작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양이 너무 적어서 상업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큰 아가씨나무처럼 큰 것만 만들어낼 수 있으면 털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딱 심어놓고 뭐 바람 불면 지가 떨어지는 거고 그냥 알아서 그냥 이렇게 털어서 갖고만 오면 되는 아주 그것이 될 텐데 아직까지 이걸 썼다는 이거 상용화됐다는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봐서 식물도 여기 있는 식물도 고집이 세서 쥐가 살라고 할 뿐이지 인간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매달리면 이제 이런 것처럼 마치 무슨 망고 뭐 그런 망고를 무지 축소 시켜놓은 것처럼 이렇게 주저리 소금 달린다고 합니다. 그 이제 하나의 터럭지에는 가능한 현장에 보면 이런 거에 하얀 게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소금이 탁 붙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붙으면 너무 심하면 털이 떨어지거나 더 심하면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금 결정들이 딱 이렇게 뒤에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들어왔지만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양이 얼마큼 되느냐? 그건 뭐 별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이파리에다 잔뜩 집어넣어갖고 그 다음에 이파리를 낙엽처럼 해서 떨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편해요. 한 번에 많이 내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저기는 흡수된 염분을 액포에 저장을 하는데 이 그림이 나와 있나? 네. 그림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만서도 이건 빼놓고 여기서 보면 이만한 그 세포 안에 물이 차져 있는 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의 노쇠한 이파리는 이게 다 하고 요것들은 조금 해서 이런 그냥 물풍선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 물풍선 안에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거 아니면 나중에 쓸 것들 이걸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갖다 써요. 마치 집안의 아파트의 다용도시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 없을 때는 갖다 놓고 필요하면 또 갖다 쓰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 뭐 넣느냐 색소 같은 것도 넣어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 다 집어넣고
여기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건 이만큼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너무 작게 그렸는데 이거보다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이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어쨌건 살아가는 부분은 이거고 이건 그냥 죽어져 있는 빈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서 소금 갖다 넣어도 이 식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짝이네. 근데 여기서 일을 하는 데는 갈아고치지 죄송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하나 방해가 되지 않아요. 제가 충청도 사투리 쓰다 보니까 갈아고친다는 소리. 장애물이 여기다 놓고서 하면 이것이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색소도 넣고. 그래서 아주 에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갖다 딱, 이거는 갖다 가서 빨간 저기 있잖아요. 칠면 쪽 갖다 딱 데우면 데펴지는 순간 초록색입니다. 왜냐? 여기다 집어넣는 그 색소들은 약해, 열에. 그래서 그냥 싹 그냥 저기 되고, 엽록체만 그냥 나타난 거죠. 평상시는 엽록체 양이 너무 적어. 여기에는 다른 색깔을 내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그 색깔에 의해서 우리가 그 식물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색깔을 느끼게 되는데 그냥 딱 저기를 하면 삶으면 요 안에 있는 색소들은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엽록체는 안 파괴돼요. 그래서 따뜻한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파랗게 됩니다. 선생님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 미역도 그렇고 김이 원래 홍조류라고 배웠는데 기름 소금 발라서 한번 그것도 다시 착 뒤집어서 그래서 포름한 김이 1등 김이죠.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누리끼리하다. 이건 양질의 김이 아니죠. 이건요. 썩은 김이요. 근데 홍조류이지만 굽는 순간 다른 색소들은 다 그냥 파괴되고 엽록소에 해당되는 것, 엽록체 이런 것들만 남다 보니까는 결국 포르소라만 원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져서 초록색으로 다 변해서 양질의 김, 구운 양질의 김은 초록색이어야지 붉은색이면 아니다라고. 물론 안 걷는데도 불구하고 초록색이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자, 그래서, 번식 방법은 그냥, 다른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종류하고 좀, 생태적인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